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미국 시장 미쳤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미국 시장인가 봐요. 미쳤네요. 네. 역사적 신고지수 얘기를 또 나왔습니다. 네, 세 개 다. 네,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FMC가 시장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강보합 시작을 했고요. 보합권 네.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냥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2024년에 이럴 수가 있죠? 2024년을 예. 되게 작년만 해도 예. 올해는 저 경기 침체가 뭐 하드랜딩이든 소프트랜딩 어쨌든 온다. 경기는 무조건 밑으로 가고 뭐 예.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다. 예. 그런 얘기를 작년에 엄청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어떻게 올해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주가 지수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유동성이 유동성 보강을 그동안에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축소되지 않고 계속 시장에 있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유동성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풍부하다. 여전히 돈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예상보다 괜찮아요. 지금 이번 연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1%대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사실 AI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말서부터 올해 들면서 AI 반도체가 전체 시장을 좀 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어찌 보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며 연동하죠. 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선행하죠. 네. 우리는 늘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많으면 올라가고 돈이 또 빠져나가는 구간이면 빠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지표를 한쪽으로는 보지만 그것이 주축의 기저라고 보지만 네.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은 유동성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네. 그래도 아직 연초잖아요. 네. 아직 연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네. 결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거나 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냥 계속 가지는 못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단적으로 금리 인하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리 예를 들면 되냐면요. 2022년도에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크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연준에서 물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준뿐이에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이 정도에서 멈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상반기에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장이 예상보다 다르니까. 그렇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뭐 금리 인하 세 차례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오늘 상승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회가 아니고 2회다. 네. 올해 이 정도로 가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서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이랬으면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에서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완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 나온 것을 이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FMC 성명서 발표 후에 상승 시작하고 나서 파월 기자회견에 급등을 했어요. 네. 지금 오늘 제 패널께서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 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했고요. 인플레 둔화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변함이 없다. 1, 2월에 좀 올라간 거는 뭐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점도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에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혹시 2회 이렇게 줄지 않을까? 엊그저께 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골드만삭스가 3회에서 2회로 지금 이제 줄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진짜 잘 틀려. 예, 잘 틀려요. 진짜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맨날 틀려? 사후적인 지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골드만삭스가 유독 뭐 다른 뭐 투자은행들도 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유독 골드만삭스가 예, 여기가 세계 최고라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보면 항상 잘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면은 네. 방대한 데이터의 데이터 디펜던스의 지표를 보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지표가 아니죠. 과거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뭐 주가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결과치로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뒤에 얘기하는 뒷부치는 네, 이런 네. 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좀 더 이어서 점도표와 QT 속도 조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다 말씀드렸잖아요.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의 기준금리의 중간 라인 값이 변함이 없었어요. 3회 하겠구나. 3차례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본 거고, 여기 안심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QT,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3월쯤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논의가 있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조만간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QT, 양적 긴축의 반대가 QE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게 QT입니다. 네. 근데 요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을 그 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 어떤 시점을 가면 멈추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줄이는 거니까 시장에는 호재죠. 네, 호재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뭐 예. 크게 보면 이제 금리 조절하는 예, 방법이냐, 예, 예. QE와 QT, 그러니까 예. 양적 완화냐, 예, 양적 예. 긴축을 하냐를 예. 통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은 연준은 QT. 어쨌든 그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 예. 유동성을 좀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죠. 950억 달러씩 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빨아들이는 속도를 좀 늦춘다. 예, 그러니까 덜 긴축하는 예, 쪽으로 예. 좀 가겠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네. 정유주하고 헬스케어 일부 종목만 빠지고요. 그 대부분 섹터 다의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자, 요거가 하나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잖아요. 예.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시간에서 한 15% 제가 타이핑할 때 올랐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기엔 좀 그러네요. 네. 시간에서 아무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도 올랐고 그리고 뭐 애플도 오르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특이했죠. 삼성전자가 5.63%가 올랐습니다. 어제 네. 삼성 주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젠슨왕의 언급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른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저도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가 좀 넘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가 좀 넘죠. 네. 그러니까 20% 이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러면은 단순해서 그냥 6%라고 잡고 20%면 1.2% 아닙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1.28% 올랐어요. 딱 그만큼 오른 거예요?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아, 안 그대로 좋았던 유지. 거예요. 예,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은 정도예요. 예, 어제 네. 안 좋았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네. 기사들 막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그 아이들, 아,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기존의 협력사에 있는 삼성전자의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이 대거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수는 1.28%야. 다른 데는 안 좋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단독 주도의 시장이었다. 음흠. 어제 시장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였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어요. 아, 삼성전자로 돈이 쫙 빨린 하루였군요, 어제.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외국인들의 그리고 국내 기관의 금융투자의 거래가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만기 수급으로 추정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곧바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기약 이상 12,000계약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만기약 이상 매수를 했고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곧바로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에 외국인들이 어제 9,144억 순매수, 기관들이 6,485억 순매수, 합쳐서 1조 5천억의 삼성전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고 나머지의 삼성전자의 그 아이들 소부장 후방 기업들은 괜찮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밋밋하거나 또는 좀씩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면서 코스닥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만 오르거나 삼성전자와 은행주 결합으로 오르는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항상 약했습니다. 항상 약했고 다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이 그렇게 썩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올라야 된다. 그래야 지수가 간다. 예, 그래서 지수를 올려놓고 레벨업 시켜놓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된다.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네네. 예, 예, 그런 과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된다라고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와중에 마이너스 2.31%였어요. 이건 뭐야? SK 하이닉스도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뭐 HBM3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아, 하이닉스 하락을 했어요. 예, 꽤 2.3 하락했네. 2.3% 꽤 네. 하락했어요. 이게 수급이에요. 이게 유동성입니다. 전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 SK 하이닉스만 오를 때 주로 우리 여의도에서 돌아다닌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면 SK 하이닉스는 많이 오를 거야. SK 하이닉스 조금 내리면 삼성전자 더 많이 하락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왜 그랬냐면 수급적으로 볼 때 일단 기업의 이익의 성장도 있지만 수급으로 볼 때 롱숏 펀드들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롱 삼성전자의 숏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게 청산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롱숏 수급 추정으로 본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상하고 SK 하이닉스 쪽 갖고 있으면 기분 나빴겠죠. 삼성전자 5.6% 오르는데 얘는 이렇게 빠지니까. 그런데 이건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 전염병 돌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본 여행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켜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각종 질병 관련 테마주라고 했는데 각종이라고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쓴 거는 질병 관련 테마 그러면은 막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어제는 전체적으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테마 쪽에서는 조금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시장의 주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요. 그냥 일시적인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매크로를 보면은 네. FOMC의 결과는 뭐 이래저렇게 잘 끝났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GTC 진행 중이죠. 네. 브로드컴이 투자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게 오늘 저렇게 있습니다. 오늘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 회의 같은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긍정적 가이던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는 이게 자꾸 끊임없이 이슈가 있어요. 이쪽에.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좀 빠지더라도 올라오고 이런 그래서 견조한 시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중심으로 이슈의 장세가 계속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슈의 장세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섹터와 종목이 움직여요. 네. 전혀 다른 데서 움직이지 않고 아하.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시장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 표현 드리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주주총회를 잘 봐야 된다. 기업별로 그 대응의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기다리는 기업들 중에요. 네. 중에 현금성 자산이 많거나 네. 현금성 자산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이런 기업들은 주총까지 한번 기다려 볼 만합니다. 이번에는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설명을 쭉 드렸는데 반도체 섹터의 이익 회복이 있고 AI 기술의 서비스 확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뒤늦은 강세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 딱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역할론,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자주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늘 레벨업의 주도는 삼성전자가 했고 이번에 그 역할을 해줄지가 상당히 기대도 되고 관심입니다. 이게 해주면 시장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2700포인트를 두 번이나 터치했다가 또 한 번은 2118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그냥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또는 은행주 이런 것들이 딱 전체적으로 한번 딱 올려주면서 얘들이 더 여기서는 이제 지지하면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심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바뀌거든요, 투자 심리가.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늘 해줬어요. 이번에도 해줄지 한번 지켜보자. 이제 주총에서 그러니까 현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밸류업이라든지 뭐 예. 정부 이런 좀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제 그거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네. 현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주총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좀 잘 보자는 거 아니면 네네. 뭐 주총 전에 미리 좀 이제 갖고 있다가 네. 발표되면 이제 올라가는 그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주총에서 원래 주총 시즌에 이런 가격 변동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올해는 특히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아, 통상 예전에 이제 주총에서 신규 사업 발표, 신사업 발표와 그리고 배당 정책 이런 게 나올 때 조금씩 움직였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발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별로 발표를 안 했어요. 네네네. 대부분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죠. 소위 말하는 규제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먼저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금융권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도 이제 이게 끝나면은 네. 7월서부터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 영향이 상당히 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예, 삼성전자 얘기를 쭉 드렸는데 간단히 그러면 읽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막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 오타가 생겼네. 마라가 아니고 마하원. 아, 네네. 좀 전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마하가 맞죠? 마하. 예. 네. 올해 연말에 공개하겠다. 네. 반도체 부문 사장이 나와서 2, 3년 내에 반도체 1위 되찾을 거다.
이런 거 그냥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이런 계획이나 목표가 없었냐는 아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직접적인 게 뭐가 있었냐.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하나는 지금 GTC 간담회에서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HBM이 테스트 중인데 기대가 크다.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거 올해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월 13만 장 그거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네, 한마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이번에 1분기 흑자폭이 예상보다 커질 거다. 영업이익이 보통 어느 정도 봤냐면 한 4.2조 얘기하다가 4.6조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5조 위상으로 네. 5.4조 이렇게 바뀌었어요. 추정치가. 그래서 결국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정치가 올라간 부분.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빨간 글씨로 쓴 젠슨 황 CEO의 언급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두 가지에서 이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라 아니고 마합니다, 여러분. 예, 마합니다. 네, 예.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예. 아니 뭐이 중국향 반도체 아니냐고 또 마라탕 뭐 이런 생각 아마 하시는 죄송합니다. 모양인데. 아침에 예. 제가 급히 타이핑 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진짜 이 정도 아침 새벽 3시 4시부터 이게 정리하시는 건데 여러분. 마하원. 네. 그리고 좀 전에 또 공장님도 전해 주셨는데 네. 미국 정부가 인텔에 195억 달러 지원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그냥 뭐 그동안에 많이 돌아다닐 거고 그래서 인텔이 장중에 한 3-4% 오르다가 그냥 광법 정도에 끝났어요. 보조금 85억 달러, 대출 110억 달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시설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은 인텔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하고 대선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근데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면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인텔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반도체 혁신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반도체 혁신위원회. 예, 발족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삼성전자와 동진세미케 임원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어요. 반도체 혁신위원회. 예, 미국에. 그래요? 예, 미국의 혁신위원회. 이 조직에 여기 됐어요. 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텍사스에서는 강력하게 이거를 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삼성전자 공장이 아직은 예, 없죠. 예, 이거 짓는 거죠, 여기. 아, 예. 지어요? 예, 특정해보는. 예. 아. 그러니까 이거 지원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런 뉴스들도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기가 어제하고 그저께 네. 여러 가지 물론 주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LG전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막 뉴스를 내놓고 그러던데 두 기업 모두 전장 부품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걸 좀 내놨어요. 삼성전기는 내년도에 전장 비중을 재작년에 한 3%뿐이 안 됐어요. 네. 20%를 넘겨서 매출 2조를 목표를 한다. 그리고 AI용 기판 하반기에 양산하겠다. 차량 부품사로 체질 개선을 마쳤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삼성전기가 네, 삼성전기가 이제는 차량 부품사로 체질 개선을 마쳤대요. 네, 이쪽이 주력 사업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물론 기판도 하고 MLCC가 주력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체질 개선 마쳤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먼저 했던 데는 LG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 뉴스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니 LG전자 뉴스를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 이제부터는 전장 부분 풀 가동이다. 작년에 8,600억 정도 쌓였는데 올해 1조 이상 투자로 해서 전장 사업 주력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발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어요. 전장이 워낙 이제 큰 사업이기는 하죠,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빨리빨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익도 크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고요, 아직. 왜냐하면 아직 기술 개발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장 부품에는 필수적으로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들어가요.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보시면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했죠. 전기차 조금 약간 좀 수그러드는 주춤하고, 상황이죠. 네. 주춤하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이런 뉴스 나와서 뭐 올라가다가도 멈추고 주가가 멈추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결국은 갑니다 이쪽으로. 네. 그런데 주가가 그 미래에 멀리 있는 거를 지금 땡겨 쓸 거냐? 네. 아니 그거 너무 머니까 걔는 필요 없어. 당장이 더 중요해. 아까 삼성전자 그렇잖아요. 미래 얘기 필요 없어. 당장 이거 이렇게 하듯이 이쪽 전자 부품 쪽이 늘 그런 이게 불협화, 주가와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쪽으로 하여튼 삼성전기랑 LG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릴 네. 거고 주력으로 할 거고 이런 이제 네. 발표들을 같이 이제 한 거고요. 네. 마지막 전장 쪽은 해외 뭐 이렇게 유력한 경쟁사들이 많지는 않은가요, 이게? 일단 LG 도시 뭐 이런 데가 좀 쪽에서는 하나? LG 쪽에서는 마그나 하고 있고요. LG 삼성에서는 마그나, 하만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글로벌 있죠. 탑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내서 주력으로 이 기업의 주력의 전체 매출은 많이 늘어요. 이익이 여기에 크게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비스 이런 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네. 뭐 BMW니 뭐 스텔란티스 이런 데서도 예. 그 돈 되는 사업을 예. 그냥 다른 회사들이 다 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네 차에 가장 최적화된 전장을 자기네가 만들려고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하겠죠. 들긴 근데 하네요. 이제 기존의 벤더들이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데들이 워낙 잘해서 그쪽에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는 요즘에 좋은 편이에요. 다른 네. 거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먼 게 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예, 덧붙이자면 예. 예전에는 전장, 그러니까 전기 장치 같은 게 네.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작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이 됐어 그러면 저 뭐 크게 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네. 빨리빨리 잘 만들 수 있는 애들 것 같았어 네, 이렇게 네. 이제 하다가 예, 요즘은 이제 뭐 내연기관 차들도 사실 전기 장치 엄청 들어가잖아요. 맞죠. 거의 예. 전자 예,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물론이고 예. 그래서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질 때 예. 과연 그거를 LG전자, 삼성전기에 예. 그냥 외주로 이렇게 계속 줄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과 뭐 합작된 조인트 벤처를 만들든 아니면 할 이제 가능성이 높죠. 내재화를 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 결국엔 내재화 쪽으로 가지 그렇죠. 않을까 할 이런 가능성이 생각이 이제 높죠. 예. 들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한동안 요번에 레벨업 증시 레벨업 프로그램 때문에 자동차 주주는 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시면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시장에서 주가가 뭐 떴던 안 떴던 간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하냐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주가도 좋았고 그랬거든요. 한동안. 네네네네. 한때.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이 소위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그 전환 시점에 내연기관차의 부품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술 이전하는 것이 늦다. 전체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렇게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소형 원전 있잖아요. SMR 오랜만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 있잖아요. 요게 미국 당국의 건설 인허가 신청이 됐고요. 6월부터 시공해서 2030년 가동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10억 달러의 민간 자금 유치와 20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수랭식에서 나트륨 냉각수로 공사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왜 지금 이게 다시 부각이 되냐면요. AI 성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로 대용량 전기가 필요하다. 네. 이거 지금 계속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 많이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SMR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SMR 소형 원전이잖아요. 예. 대형 원전의 100분의 1키 정도의 크기뿐이 안 돼서 이런 산업단지 옆에 바로 옆에 조그맣게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테라파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랭식으로 하면은 물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옆에 우리 이거 원자력 원전, 반찬 다 네. 물이 있어야 다 되잖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짓고 있어야 이러잖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물이 아닌 나트륨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으로. 그래서 어. 내륙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옆에 거예요. 뭐 저 천이나 예. 강 이런 게 없더라도 예, 예.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이슈가 막 돼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뉴스케일 파워 알죠? 뉴스케일. 예, 대표적인 SMR의 선두주자잖아요. 예, 예. 이게 하다가 너무 먼 얘기야.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게 뭐 원전 건설한다는 거 다 그냥 계획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중단하고 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주가 엄청 빠졌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근데 다시 가요. 최근에 한 1, 2주 동안 2.6달러에서 7달러까지 급등했어요. 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왜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야, 이거 SMR은 다시 한번 이거 얘기를 하겠구나. 우리가 한때 얘기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동안 맞아요. 시장 영향을 네. 많이 줬어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게 지금보다도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네. 앞으로 또 더 중요한 일이 그렇죠. 그만큼 소비가 전력량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네.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발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있겠군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네. 이슈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